김씨 아재와 강날 아지매가 신할에서 만났다. 서로 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신할을 시작합니다. 진실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노동자와 민주시민의 힘찬 몸부림 사회연대TV 신할과 함께하시죠. 신할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촛불시민과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 사회연대TV의 신할의 진행자 강날입니다. 오늘의 첫 섹션 가자 민주주의는 노동조합, 사회연대 및 복지국가운동과 관련된 주장이나 논쟁을 분석해보고 실제 한국 사회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과제들이 나아가야 할 의미 있는 방향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지난 1회차 방송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왜 임기를 끝까지 못하는가를 주제로 다뤘고, 오늘 2차 방송에서는 민주노총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관계자를 모시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현안 문제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차 지부 기획실장 조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먼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현재 집행부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서 지난주에 가장 핫한 이슈였던 2020 현대자동차 임단협의 내용 및 쟁점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집행부 정말 핫한 집행부죠. 네. 제 느낌엔 지금 제8대 집행부인 이상수 집행부는 그 전에 현대자동차 집행부들하고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내부 조합원들에게도 평이 나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이제 당선되고 그 사회적 조합주의, 그러니까 저희들 내부의 어떤 권익 향상이나 임금, 노동 조건을 30년 동안 변화시켰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한 측면에서 보면 그 외부의,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외부의 우리 협력 노동자들하고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조합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내부로는 조합원들과 소통과 공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합원들과 공감과 소통을 하는 것이 비결이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조합원들과 함께 가는 집행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네. 사실 우리나라 그 노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조합원하고 집행부하고의 괴리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그 답을 찾아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 집행부는 그럼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죠? 저희 집행부는 임원이 6명이고요. 그 상직까지 하면 한 64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분들이네요. 책임감이 막중하시겠어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이. 네. 그래서 현재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그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그 제일 고민했던 게 그 지점입니다. 당선되고 조합원들의 권익이나 임금, 고용에 대한 부분만 계속 주장하면서 뭐 요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불어 사는 그 책임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던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 조합주의를 표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지방정부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개입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산에서 아마 그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그 자동차 그 사회 미래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는 울산시 그리고 뭐 경제단체 그리고 현대자동차 지부, 현대자동차,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울산 지부까지 포괄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 그 안에서 그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부분들, 4차 산업이 오면서 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숨쉬는 노동조합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이제 조합주의 노동운동에서 한 차원 더 진보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어요. 네네. 예.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 조합원들도 그러한 정책에 굉장히 공감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큰 거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집행부들도 이런 정책들을 조금씩이나마 계속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전에 집행부들과 저희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집행 이전 집행부들은 임금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포커스를 맞췄다면 저희들은 그걸 넘어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 특히 4차 산업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제 고용이 주는 거에 대한 부분들 완성차 조합원들뿐만 아니고 그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포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용을 유지할 건지에 대한 좀 더 포괄성 있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접근하고 있는 그렇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8대 집행부, 이상수 집행부에 들어와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확장되고 고민의 폭이 더 넓어졌다 그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전에는 우리 이제 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총, 금속 그리고 현대차 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에서 좀 더 확장돼서 시정부 그리고 그 지역하고 같이. 예, 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포괄성을 좀 더 확대하고 있고 실질적인 이제 그러니까 우리만의 주장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정책적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합주의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조합으로 간다. 네. 저는 이런 활동들이 좀 사회 전반에 널리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의 위상이 사회적 위상을 제대로 이렇게 평가받고 같은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동조합 운동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좀 많이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런 현대자동차 지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조합주의에 대한 운동에 있어서 좀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또 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단위들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데 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도 소망입니다. 예. 다음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네. 얼마 전에 민주노총에 김명한 집행부가 사퇴를 네. 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 사회적 대화가 쟁점이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지난 방송에서 사회적 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현 집행부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도 굉장히 긍정적이시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조합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결국은 우리들만의 주장, 어떤 주장만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30년 동안 민주노총이 그런 어떤 투쟁을 통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빨리 정착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격차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됐든 경영청이 됐든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뭐 처소리 폐가 안 벌어지듯이 조금 진전하고 10년이 지나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그동안은 우리 뭐 정부 출범 이후부터 광복 이후부터 보면은 정부하고 이 사용자가 우리 노동을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지만,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번엔 집행부에 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상수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시면서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수 집행부를 대표해서 그런 고민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이번 2020년 임금 교섭에서 아마 나타났던 고민이 딱 저희들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당선되고 6월 달부터 그 코로나19 사태가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저희들 올해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익이 그 2019년에 비해서는 상승 국면이라 판단하고 준비들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내수 부분은 좀 버팀목이 됐는데 해외 부분들이 약화되면서 어려워졌거든요. 그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보다 더 중소 그리고 저희들 부품사들이 어려운 거에 대한 그 공감을 하는데, 우리 내부의 조합원들은 뭐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에 대한 인식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보다는 작았던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이든 세계적인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고민이 아마 이상수 지부장이 2020년 교섭을 이렇게 결정하는 딱 그 고민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민들하고 저는 뭐 같이 가고 있다 봐지고, 그 고민들은 결국 지금은 조합원들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충분히 인정될 거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조합원들 중 누구라도 현재 집행부에 있다면 지금 상황에선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 임단협이 25일 날 부결되지 않고 통과됨으로 해서 사회 전체의 언론이나 이런 반응들도 그게 공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임단협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올해 임단협 시작할 때 상황이 뭐 그런 거를 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임단협의 요구한 쟁취보다는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2020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임단협의 핵심 요구안은 이것이다. 네,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세요. 저희들 핵심 요구안은 시니어 촉탁 문제와 고용입니다. 시니어 촉탁 문제와 고용. 그 19년도에 그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가 합의된 게 시니어 촉탁 문제거든요. 정년 연장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그런 요구들, 정년을 연장해 주려는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 끝에 합의했던 게, 그럼 1년을 시니어 촉탁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 합의 이후에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특히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30년 동안 자기가 근무했던 그 그룹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타 그룹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타 그룹으로 가게 되면 그 기술에 대한 문제를 새로 다 배우게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불만들이 제기되었고, 저희들이 올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하면서 이것 부분이
이제 회사가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했던 게 정년 연장으로 보는 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년 연장이 아니고 시니어 촉탁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지금 자기가 이제 퇴직하는 시점에 소속돼 있는 그룹에서 근무하게 한다. 남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합의한 게 큰 이제 저희들 핵심 그 내용들이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2025년까지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뭐 전동화해서 자동화 이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뭐 다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엔진 배속기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는 자업보다 전기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자업이 30% 정도 준다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인원이 주는 거에 대한 고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마 그 핵심적인 것들이 일단 그 국내 공장에서 174만 대를 유지하겠다는 거에 대한 선언적인 어떤 사회적인 선언을 통해서 회사가 그 약속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네. 노사가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게 긍정적인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금요일 조합원 투표에서 이제 거의 확정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게 통과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뭐 역사상 세 번째 무분규 타결이라고 해서 언론에서 칭찬이 굉장히 자자해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 뭐 시니어 촉탁 문제, 그다음에 미래 고용 보장 문제 이거 외에 또 뭐 내세울 만한 핵심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시적인 게 그럼 미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할 거냐에 대한 그 노동자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품질 문제를 저희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전 집행부들은 이걸 전면에 내세우는 집행부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고품질을 통해서 미래 조합원들의 고용을 뭐 보장받아야 된다는 판단들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사회적 선언, 고객과 국민에게 선언을 통해서 품질에 대한 부분에서 노동자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노사간에 합의를 하고 있고 조합원들도 이번 합의 통과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확정된 것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저희들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노동조합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이 들어갔군요. 네. 근데 사실 조합원들은 멀리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익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임금 동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합원들의 의식이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느낀 게 임금 동결이 들어간 거. 그것도 현대차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회사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임금 인상이 없는 이런 단협이 부결되지 않고 통과되다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의식이 대단하구나.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공감과 소통의 힘 아닐까요? 뭐 그래 봐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제 그 우려했던 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게 딱 그 지점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그 임금 동결을 했던 그 경우의 수는 3번이거든요, 이번까지. 네. 그 98년도 저희들 그 경영 그 이제 고용조정 때 한번 그랬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번 있었고 이번이 그런데 결국 조합원들의 판단은 그거죠. 그 물론 이제 임금이 많이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가 그 기대들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이게 이제 총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거거든요. 결국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위기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도 가지고 있지만 조합원들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고 이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미래 고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확고하게 우리가 할 수 뭐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한 측에 대한 기대가 아마 지금의 그 사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인단협 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협력업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뭐 아침에도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협력업체들 뭐 제 1차 밴드도 지금 도산 위기에 있다. 네. 뭐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샷다운도 많이 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인단협에 분명히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상수 지부장님이 제일 고민했던 지점이 아마 그 지점일 겁니다. 저희들이 당선되고 코로나 사태가 위기 국면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부품사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그 부품사 대표들이 저희 집행부에 찾아와서 또 간담회도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딱 그겁니다. 뭘 도와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의 물량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해 주려는 거거든요. 왜냐면 물량만 되면 그분들은 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물량이 안 됐어. 그 물량이 주니까 결국 시간이 단축돼야 되고 시간이 단축되니까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이게 이제 연쇄되는 거.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그 저희들이 가능하면 무정에 대한 아마 그 생각이 거기 지점에서 지부장이 고민했던 결국 저희들이 우리 요구를 걸고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출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파업에 대한 부담까지 그치게 되면 1차 밴드든 2차 밴드 더 내려가면 3차 밴드까지는 굉장히 위기적으로 내몰리게끔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아마 지금의 무분기에 대한 고민에서 결정했던 사항들이 있다고 하려고요. 그것도 한 측면에서 좀 더 저희들이 뭘 도와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울산시하고 북구에서 한 500억 정도 규모를 마련해서 그 부품사들이 사실 이제 은행 대출을 받고 이자 부분이 사실 경제적인 이 부분이 하락하면 할수록 부담되는 부분들이거든요. 500억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를 대신 내주는 그걸 합의했고 아마 그게 저희들 교섭 조인식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이제 아마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만들었네요. 그게 이제 언론에는 저희들이 무응교나 아니면 뭐 임금 동결 행동만 나오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오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홍보가 돼야 돼요. 우리 노동조합이 이 사회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다하고 있다는 거가 알려지지 않는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예. 업체는 지금 뭐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회단체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울산시 북구청, 네. 그 현대자동차 지부가 출연할지 안 할지는 아마 이거는 확대 운영이 되는 데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운영 주체는 저희들 현대자동차 지부도 포함되고. 예.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우리 노동조합이 이런 기금 마련이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금 마련을 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네. 민주노총 내부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데 이게 돈을 내는 주체가 이게 기업만 내게 되면은 다음에 이게 집행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돈 주인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금을 마련할 때 조합에서도 같이 기여를 하고 네. 집행에 가서도 큰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는 그로 해서 이 제도를 잘 운영했으면 참 좋겠다. 참고였어요. 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또 그렇게 뭐 그런 거 못할 정도로 열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정들이. 그죠? 네. 뭐 저희들이 뭐 큰 거는 못 내더라도 네네. 일정 부분에 기여는 할 수 있는 저 정도는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 노동조합이라는 게 음. 집행부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기금을 사용하려면 대연대에서 또 통과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절차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서요. 네. 미래에 대한 대응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대차 실적 나쁘지 않고, 네네. 네, 2,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고 작년에 비해서 전혀 나쁘지 않고요. 네. 그죠? 그렇다면 올해 마지막 그 실적 추정치 정도 이런 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마지막은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상반기까지 드러난 어떤 실적은 네. 결국 한 1조 원 좀 넘는 영업이익은 내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영업이익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물론 이전에도 환율이 높아서 오는 이익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차를 팔아서 들어와서 나는 이익보다 외적인 이익이 컸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대자동차 내부의 그 해외 공장하고 전체의 그 사항들이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 공장의 내수 부분이나 국내 공장의 상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뭐 가동률이 있는 것들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현대자동차도 뭐 7개, 8개 나라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들이 사실 팬데믹 상에서 샷다운되면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익에 대한 문제가 되어 있고 특히 중국 공장이 전체 100%라 그러면 거기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뭐 가동이 되고 판매 정도 되는 부분들이 그 사실 현대자동차가 제일 고민이 돈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부품사에 지원하나 보면 그 중국 공장에 있는 부품사를 왜냐면 이익이 안 나면 부도가 나야 되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들을 또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이익이 난다고 한양 좋아하고 웃을 일이 아니고 결국 그 이익을 통해서 그 부품사와 완성차가 어떻게 공존할 건지에 대한 생존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연말 이 코로나 지금 사태가 단기에 끝나면 되는데 지금 예측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래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시를 보면 현대자동차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될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이 좀 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개별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이익이 굉장히 좋은데 연결로 보면은 적자 그죠 작년보다 낮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진짜 회사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 그런 거죠. 해외 공장이 잘 돌아가서 이익이 들어올 때는 웃었지만 해외 공장이 문제가 돼서 여기서 다시 연결 재무를 통해서 지원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거는 또 웃을 일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나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아마 깊을 거라 봐집니다. 그러네요. 지금 내수가 굉장히 그래도 좋은 편이라 사실 저도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얼마 전에 냉장고를 바꿨어요. 사람들이 여행 못 가는 대신에 자동차를 바꾸거나 냉장고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차 좀 팔리는 중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것도 많이 팔리나요? 많이 팔리고 지금 그 국내 내수 시장을 보면 제일 많이 파는 차가 뭔지 아세요? 그랜다이저? 그랜저가 거의 국민의 차 정도로 될 만큼 독보적으로 많이 팔리고 그래요? 저는 그냥 그랜저가 올 상반기 7월 달까지 판매 대수가 한 9만 1,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 1위고 2위가 기아 자동차의 K5인데 5만 5천 대입니다. 4만 대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그랜저가 인기가 그렇군요. 아니 그랜저는 제가 아주 대학교 다닐 때 막 그때 그랜다이저 하던 차인데 아직도 그렇게 그만큼 이제 성능면이나 그 가성비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전기차나 수소차 전기차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해보면 그 올해 내수에서는 조금 상반기까지 좀 줄었어요. 그런데 그 수출은 거의 한 100% 이상이 신장했고. 전기차가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그 58% 정도
신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돼요.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게 더 가속화될 거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내년 저희들 3월달 되면 그 아이오닉 5라 해서 전기 자동차 플랫폼을 탑재한 전용차가 나옵니다. 아마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 부분이 확대되는데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차는 어떤가요? 수소차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수소차에 대한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거에 따른 주변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수소차가 대중화되는 거는 2030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현대자동차가 아마 전 세계에서 수소 기술로서는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뭐 앞으로 먹거리로 전기차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는 수소차로 보고 있다. 네. 이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갑자기 전기차로 확 전환되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게 되면 고용이 줄어든다. 이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되잖아요. 네. 또 특히나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막 기계화의 가속도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우리 대공장 노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출범하고 회사하고 미래 대응 네. TFT를 구성했습니다. 아, 예. 거기에 사업의 제1 목적이 미래 조합원들의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마 전기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내연기관차는 줄게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판매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되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가 규제되고 환경 문제 강화되고 때문에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고용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고용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의 이제 방향성인데,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뭘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그 미래의 어떤 부분들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팩트 있게 진짜 준비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 대응 TFT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사간에 하고 있고, 우리 내부는 이제 미래 대응 TFT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외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시 그리고 민주노총, 네. 울산본부, 저희들 금속노조 지부에서 노동 포럼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임단협의 방향이 임금보다는 미래고용 네네. 방향으로 그렇게 타겟을 잡으신 거군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의 정답은 처음에 말했던 네네. 공감과 소통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조합원하고 집행부 그리고 회사가 같이 고민하고 또 해결점을 찾아가면 또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네네. 현대차 우리 조합원들하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네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이제 산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다 아니면 연료전지차, 자율주행, 커넥터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또 4차 산업의 어떤 혁명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자동화가 이제 물밀듯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이제 조건 속에서 과연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해서 고용을 확대하고 지켜내고 할 것에 대한 고민이 1차적인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 이것들은 이전하고 다르게 투쟁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변화에 주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정책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마련하고 할 건지에 대한 노동조합이 좀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판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조합원들도 이제 인식 변화를 통해서 아마
그 조합원이든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 봐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화 어떤 그런 도입률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프랜차이즈점들을 가보면 다 비대면으로 그 본인이 직접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맞죠. 이렇게 주문하는 시대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될수록 이게 대한 그 노동의 가치, 고용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요구돼야 되고 그런 요구가 크면 클수록 노동조합도 움직이게 되고 그 노동조합이 움직이면 또 대안도 만들 수 있다 가지고 그런 것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대타협을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까지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결국은 전체를 다는 아우르지 못하더라도 과연 미래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개입할 건지에 대한 그 개입력을 확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지고 있고 저희들 현대자동차 지부도 그 지점에서 사회적 조합주의를 주장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더 많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오늘 방송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씨날의 첫 번째 코너 가자 민주주의에서 울산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창민 기획실장님을 모시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현안 문제와 미래에 대한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으시면 아니 돼요. 감사합니다. 7, 8, 좋아요.